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교과서 한자 24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장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순장은 따라 죽을 순, 장사 지낼 장으로 사후세기를 믿어 지배계급의 인물이 죽었을 때 부인, 신하, 노비 등을 함께 묻는 장례법을 말합니다. 따라 죽을 순을 보겠습니다. 따라 죽을 순은 부서진 뼈 알과 열을 순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부서진 뼈 알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숲에 버려 썩게 한 후에 뼈만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뼈들의 잔해를 그린 붓수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될 때도 있고 뼈와 죽음에 관련된 글자에 쓰입니다. 열을 수는 십천간을 의미하는 글자로 천간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따라 죽을 수는 윤회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한 바퀴 돌아 다시 태어난다는 확신으로 왕이나 귀족들이 죽었을 때 가신들을 함께 매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 죽다, 순장하다, 목숨을 바치다 등의 뜻입니다. 장사 지낼 장을 보겠습니다. 장사 지낼 장은 풀초와 죽을 사, 두 손을 의미하는 밭들 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풀밭에 시신을 두 손으로 옮겨놓는 모습입니다. 장사 지내다, 매장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순장은 따라 죽을 순, 장사 지낼 장으로 사후세계를 믿어 지배계급의 인물이 죽었을 때 부인, 신하, 노비 등을 함께 묻는 장례법을 말합니다. 다음은 시설작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설작물은 베풀시, 베풀설, 지을작, 물건물로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작물을 말합니다. 베풀시는 깃발 언과 어조사 야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베풀시의 각골문을 보면 펄럭이는 깃발 옆에 사람을 줄에 매달아 놓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깃발을 펄럭이며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베풀다, 실시하다, 기뻐하다, 드러내다 등의 뜻입니다. 베풀설을 보겠습니다. 베풀설은 말씀 언과 몽둥이 수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말로 지시하고 손에 든 몽둥이로 사람들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세우다, 설치하다의 뜻이고 베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을 작을 보겠습니다. 지을 작은 사람인과 잠깐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잠깐사는 칼로 옷감을 자르는 모습으로 짓다, 만들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람인을 추가해서 짓다, 만들다, 창작하다의 의미를 가진 지을작이 되었습니다. 만물물을 보겠습니다. 만물물은 물건물이라고도 하는데 소우와 하지 말라는 뜻의 말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소우는 뿔이 달린 소의 얼굴 모양을 그린 글자이고요. 말물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의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만물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가장 큰 가축인 소를 칼로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원래는 제물로 쓰인 특별한 물건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었지만 점점 일반적인 물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물건, 만물, 사물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설작물은 베풀시, 베풀설, 지을작, 물건물로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작물을 말합니다. 외란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외란은 외나라 외, 어지러울 난으로 외인들이 일으킨 난리라는 뜻입니다. 외나라 외를 보겠습니다. 외나라 외는 사람인과 맡길 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맡길 위는 벼화와 여자 여가 위아래로 연결된 글자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허리가 굽은 나이를 먹은 여자를 뜻하여서 시들다, 쇠하다의 뜻이었는데 여자가 볏단을 지고 가는 모습으로 보아서 전쟁이나 병으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추수를 맡기거나 위임한다는 의미로 맡기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외나라 외는 허리가 굽은 것을 뜻하는 맡길 위에 사람인을 더해서 허리가 굽어 키가 작은 종족이라는 의미로 외나라,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어지러울 난을 보겠습니다. 어지러울 난은 두 손으로 실 감는 도구에 엉킨 실을 풀려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새을은 원래는 또 우였는데 소전에 와서 새을로 잘못 변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실이 엉켜 있으므로
어지럽다, 손상시키다, 난리, 재앙 등의 뜻이 되었고 엉킨 것을 푼다는 의미에서 정리하다, 다스리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라는 외나라 외, 어지러울 난으로 외인들이 일으킨 난리라는 뜻입니다. 위송도시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위송도시는 지킬 위, 별성, 도읍도, 저자시로 대도시 주변에 발달하여 대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중소도시를 말합니다. 지킬 위를 보겠습니다. 지킬 위는 단일행과 가죽 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단일행을 보겠습니다. 단일행은 사거리를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사방으로 통하는 큰 길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일이 시행되므로 다니다, 가다, 행하다 등의 뜻이 되었습니다. 가죽 위는 성을 의미하는 네모꼴 위아래로 왼쪽과 오른쪽을 향하는 발을 그려서 성을 빙빙 돌며 지키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후에 발로 밟아 부드럽게 만드는 가죽을 뜻하는 가죽 위로 뜻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죽, 부드럽다, 에워싸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킬 위는 성을 빙빙 돌며 지키는 가죽 위에 단일행이 합해져서 모든 방면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의미로 지키다, 호위하다 등의 뜻입니다. 별성을 보겠습니다. 별성의 근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해일이 세 개가 있는 빛나다라는 의미의 맑을 정과 날생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여러 개의 별들을 그렸고 날생은 음으로 쓰였습니다. 소전에서는 하나의 해일만이 쓰여져서 지금의 별성이 되었습니다. 별이나 천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읍도를 보겠습니다. 도읍도는 사람 자와 고을읍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고을이 도읍이라는 의미로 도읍, 서울, 우두머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시를 보겠습니다. 저자시는 돼지 해머리 두와 수건건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돼지 해머리 두는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돼지 해자의 머리 부분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일컫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수건건은 기둥이나 옷걸이에 수건을 걸어놓은 모습입니다. 저자시는 근문과 해서가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시는 손으로 만든 깃발을 장식이 있는 깃대에 걸어놓은 모습으로 시장에서 간판처럼 깃발을 달아 물건을 파는 것을 표시한 데서 유래한 글자로 시장, 장사, 도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도시는 지킬 위, 별성, 도읍도, 저자시로 대도시 주변에 발달해서 대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중소도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사급교과산자 24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순장은 따라 죽을 순, 장사 지낼 장으로 사후세계를 믿어서 지배 계급의 인물이 죽었을 때 부인, 신하, 노비 등을 함께 묻는 장례법을 말하며 시설작물은 베풀시, 베풀설, 지을작, 물건 물로,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작물을 말합니다. 외라는 외나라 외, 어지러울 난으로 외인들이 일으킨 난리라는 뜻이고 위성도시는 지킬 위, 별성, 도읍도, 저자시로 대도시 주변에 발달하여 대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중소도시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